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선순위 큐와 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이름의 자료 구조, 이 두 가지 이름의 자료 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priority queue, 즉 우선순위 큐와 힙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두 가지 자료 구조를 왜 오늘 함께 다루느냐 하면요. 이 힙이 이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선순위 큐는 조금 더 큰 개념의 자료 구조로 배열이나 리스트 등으로 다양하게 이 우선순위 큐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힙은 이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는 방법들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힙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트리, 구체적으로는 이진 트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큐가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죠. 이 우선순위 큐란 우선순위의 개념을 큐에 도입한 자료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번째 강의 시간에서 배웠던 이 큐는 first in, first out 구조로 먼저 도착한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큐가 여러 가지의 대기열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때로 이렇게 큐 안에 순서대로 들어온 아이템들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원소가 먼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온 순서에 무관하게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부터 처리되어야 하는 그런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더 큰 우선순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들이 이 큐, 대기열 안에 들어와서 접수를 한 후에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접수한 순서대로 치료를 받겠지만 정말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자 먼저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료가 이렇게 각각 우선순위를 가질 때 해당 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우선순위 큐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큐에서는 아이템들이 모두 우선순위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로 이 우선순위가 사용되거나 구현이 될 때는 각각의 저장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의 값이랑 우선순위 값을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응급실 환자 큐를 우리가 구현을 한다면 각각의 환자 페이션트 아이디나 아니면 네임을 이 환자를 나타내는 자료 값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우선순위가 1, 2, 3과 같은 값으로 나타나고 숫자가 높을수록 더 큰 우선순위를 나타낸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이제 큐 안으로 정렬을 저장을 하면은 먼저 처음에 들어온 환자가 이름이 김땡땡 씨고 이 사람은 priority 2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큐에 들어온 환자가 이 땡땡 씨고 이 사람은 우선순위 1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들어온 환자의 이름이 박땡땡 씨고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3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큐 안에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 사이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찾아서 먼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더 위급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이 박땡땡 씨가 온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각각의 자료의 값이랑 우선순위를 보통 이런 투표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값과 우선순위. 여기서는 이러한 값과 이런 우선순위를 갖는 이런 투표 형태로 값과 우선순위를 모두 기록해서 저장되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이 값이랑 이 프라이어리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값이 프라이어리티의 값과 같다라고 간편하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 및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Q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Q와 동일하게 이 6가지의 함수를 모두 구현해야 하죠. Q니까 삽입을 inQ, 그리고 삭제를 dQ, 그리고 값의 접근은 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iority Q에서는 이 삽입과 삭제, 그리고 접근 연산을 이전의 Q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써 있는 것과 같이 DQ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찾아서 삭제하고 반환을 해야 되고요. 원소에 대한 접근도 다른 원소는 안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요소만 반환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도록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중요 함수들을 구현하는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큐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인큐는 그대로 두고 DQ와 픽을 복잡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2번째 방식은 반대로 이 인큐를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에 DQ와 픽이 간단하게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구현하실 것인지를 선택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Q가 있는데 아이템들이 2, 6, 2, 12, 9 이 4가지 아이템들이 차례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밸류 자체가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를 나타낸다고 했죠. 일단 아이템들이 들어올 텐데 이 인큐를 그대로 둔다고 했으니까 큐의 뒷부분부터 이렇게 아이템들이 차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먼저 2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12가 들어가고 9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DQ를 할 때나 픽을 해야 할 때는 이 모든 아이템 중에 어떤 아이템이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 4가지 아이템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템은 이것이죠. 12.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보면서 어떤 값이 더 높은지를 찾아서 높은 값을 찾으면은 그 값을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2번째 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아이템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들어올 때, 죄송해요. 들어올 때, 이 아이템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가 앞에 오도록 아이템들을 삽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Q가 이렇게 있고요. 일반 Q는 이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붙여줘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2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6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6이 들어올 때 6이 이 2보다 더 큰 우선순위 값을 갖기 때문에 더 프론트 쪽에다가 이 6을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가 들어오니까 또 12가 더 크니까 12가 앞에 프론트에 오도록 위치를 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9가 들어오는데
구를 이게 앞에서부터 봤을 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로 값을 비교해 가면서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9는 12보다 더 작으니까 12 다음이겠고 그 다음 원소인 6보다는 크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2, 9, 6 이 순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큐를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삽입된 아이템들이 정렬된 상태가 되도록 삽입을 하는 것을 인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DQ와 픽은 이 프론트에 있는 값이 가장 우선순위가 큰 값이기 때문에 이 프론트를 바로 접근해서 이 프론트에 있는 값을 반환해 주거나 삭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간단하게 DQ와 픽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방식의 구현을 배열 기반의 방식으로도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방식 중 첫 번째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림으로 그 연산 과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되는데요. 먼저 큐를 만들고 이러한 순서대로 값이 인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온 순서대로 1, 2, 3, 4, 5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DQ를 할 때에는 이 저장된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프라이어티가 큰 값을 찾아서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는데 가장 큰 값이 34니까 34를 또 DQ 해주고요. 또 DQ를 할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는데 27이 가장 우선순위가 크니까 27이 DQ가 되고요. 이렇게 봤는데 18이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18이 다음에 DQ가 되겠죠. 이를 배열 기반으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식인 이 인큐를 그대로 쓰고 DQ를 복잡하게 하는 배열을 정렬하지 않고서 그냥 인큐하는 그런 과정을 파이썬으로 구현한 거예요. 먼저 파이썬 리스트를 큐로 해서 항목이 저장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지 검사하는 것, 사이즈를 보는 것, 그리고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은 앞서 보았던 다른 자료 구조들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삽입하는 것도 이 큐의 맨 끝에 삽입이 되도록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이 리스트의 맨 끝에 아이템을 삽입하는 것은 5의 1로 이루어지죠. 맨 앞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은 이렇게 다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5의 n이 된다고 했고요. 최대한 간편하게 구현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끝에 삽입을 해줍니다. 이 끝에 삽입을 한다는 건 이 리스트의 마지막 부분을 위어로 만들어주고 앞부분이 프론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Q와 P 연산을 봐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DQ와 P 연산 둘 다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템을 먼저 찾아줘야 하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템을 찾는 함수를 따로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 리스트 안에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으면 넌을 리턴을 해주고요. 큐에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큐의 맨 앞에, 이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데이터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맨 마지막 아이템에 이를 때까지 차례로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가장 높은 값과 비교해 가면서 더 높은 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큐의 끝까지 잘 살펴본 후에 가장 높은 값의 인덱스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DQ에서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값의 인덱스를 찾고 이 인덱스를 바로 이용해서 아이템을 삭제해 주고요. 픽에서는 이 인덱스
에 위치한 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기반 구현과 링크드 리스트 기반 구현이 둘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둘 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큐를 쉽게 그리고 디큐를 복잡하게 두 번째는 인큐를 조금 복잡하게 디큐는 반면에 쉽게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 기반의 구현보다 비교적 더 효율적으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 큐를 구현한 것이 바로 오늘 배울 이 힙트리입니다. 그래서 힙트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각각의 구현에 따른 시간 복잡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에서 본 구현은 다음과 같은 복잡도를 갖습니다. 리스트의 맨 뒤에 삽입하도록 구현했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의 1로 구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큰 원소를 찾는 함수는 이 리스트의 앞에서부터 뒤까지 모두 훑도록 구현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원소가 n개 있으면은 이 n개의 원소들을 모두 한 번씩 보면서 비교해 주는 거니까 5의 n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DQ는 이 함수를 가져다가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inQ가 5의 1, DQ가 5의 n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방법. inQ를 아이템들이 삽입이 된 후에 정렬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삽입을 할 때에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들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이 아이템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앞에 있는 원소부터 비교해 가면서 찾을 테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맨 첫 번째 것부터 맨 마지막 원소까지 하나하나 다 비교하게 되어서 원소의 개수 n에 비례하는 5의 n의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DQ와 픽은 끝에 있는 이 정렬되어 있는 원소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큰 아이템이 가장 가장 앞에 있을 테니까 이 프론트에 있을 테니까 이 원소를 바로 삭제하거나 접근하면 되므로 5의 1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방식을 배열 기반 리스트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 배열에서 오른쪽 끝이랑 왼쪽 끝 중에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을 삭제할 때 5의 1의 연산이 들고 이 앞에 있는 거는 5의 n의 연산이 들죠. 삭제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경우에는 이 맨 오른쪽이 프론트가 되도록 해서 이쪽에서 삭제가 되도록 구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이 방식은 DQ가 5의 1이 되어야 되니까 구현을 할 때 최대한 5의 1이 되게끔 구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이 배열 기반이나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인Q와 DQ 중에 하나는 5의 n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5의 1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힙트리는 이 인Q와 DQ를 모두 최악의 경우 5의 로그 n이 되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복잡도들을 비교를 해보면 5의 1이 가장 빠르고 이게 수행 시간이 가장 적게 들고 그 다음은 5의 로그 n이겠고요. 그 다음은 5의 n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방식은 이거나 이거를 갖는데 힙트리는 항상 두 연산 모두 5의 로그 n이 되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 복잡도가 이 연산 복잡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 힙트리가 대부분의 경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힙트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